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지역의 미래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TBC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구미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질 생방송을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T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의거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영권입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실정에 대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날입니다. 수출이 자그만치 16개월이나 연속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 구미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금호공대마저 연구비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구미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위에서 찍어내리면 무턱대고 뽑아줘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구미의 초보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김영권은 능력이 검증된 일꾼입니다. 경험이 다르고 실력이 다릅니다. LG BCM 공장을 유치했고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LG BCM 공장을 유치했고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해서 소농 직불금 12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게 산란일자를 표시했습니다. 김영권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ASML을 유치하겠습니다. 친환경 국가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국가공원으로 발전시켜 관광객이 구미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일꾼, 일 잘하는 김영권이 구미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 키워서 김영권이 구미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미의 미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열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강명구 인사 올립니다. 저는 1977년생으로 구미 무월면 소재에 있는 속 키우는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구미에서 제 아내와 함께 세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내 고향 구미, 내 딸들이 살아가야 할 구미 한번 잘 살아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의 핵심 참모로 정권 교체의 최전선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으로서 국정을 살펴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정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형 일꾼입니다. 젊은 구미, 힘있는 구미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뿐, 주민을 위해 즉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강명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구미시을 선거구에 대한 공약 발표와 사회자 공통 질문, 3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저는 우리 구미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교육입니다.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고처럼 기업과 연계한 자율형 사립고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국제학교를 유치해야 합니다. 옥계, 산동, 과밀학급 문제 심각합니다. 학교를 이전시키든 신규 학교를 세우든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구미를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공교육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인류 교육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미에는 문화와 여가를 위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필드 규모의 대형 복합 쇼핑몰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소비문화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는 산업과 교통입니다.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발전하려면 물 문제, 치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서 일하면서 정부 부처와 설득하며 조정해봤던 그 능력, 경험으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유치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 파격적인 규제 완화 통해서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KTX 산업단지역 신설하고 KTX 이염구미역 정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후보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ASML,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업체, 노광장비를 하는 곳입니다. ASML의 동아시아 제조 공장을 구미에 유치하겠습니다. 구미가 반도체 특화지구 지정은 됐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ASML을 유치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난방 한계선이라고 반도체 연구 인력이 평택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구미를 반도체 중심 도시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공약은 구미가 재생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구미에 있는 기업들 중에 SK실트론, LG이노텍, 삼성전자 등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약속, 아리백 선언을 했는 상태입니다. 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약은 영농형 태양광을 입법해서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그래서 그 전기를 기업에 제공해서 기업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농민들은 소득이 2배, 3배 늘어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간척지 태양광도 제가 입법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모두 3번의 주도권 토론 가운데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공약에 관한 주제로 한정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3분이고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정해 주셔야 합니다. 단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후보부터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강명구 후보 공약을 들어보니까 규제 완화, 특구 조성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규제 완화는 여태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특구도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어떤 특구를 조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규제 완화와 특구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구미는 실제로 기업이 많은 도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업들은 가장 현안 문제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ASML 구미 유치 공약 참으로 좋은 공약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ASML 구미 유치 이 공약 반드시 받아들여서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김영건 후보님 아리백 얘기하셨는데 우리 보통 아리백이라 하면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빗대어 봤을 때 아리백 재생에너지 풍력, 수력, 이 태양광으로 100%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 개념은 너무나도 방향성은 맞지만 제가 예,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ASML의 공약은 좋다라고 평가를 해줘서 고마운데 아리백은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얘기는 서로 안 맞습니다. ASML을 한국에 유치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100%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금 다른 국가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도 협상하고 중국하고도 협상을 하는데 다 재생에너지 100%를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내가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나라의 국정기획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했어야지. 윤석열 정부, 이건 시간이 있는 문제거든요. 동아시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다 경쟁하고 있어서 서로가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국정기획 비서관 할 때는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거부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 우리 후보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ASML 같은 경우는 아리백 100%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잖아요. 다른 조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법인세이나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내가 한 반대하셨잖아요. 얘기가 시간이 두둔하는 초과했습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이라서 계속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강명국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시간 좀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고 공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요. 저는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 교육 공약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젊은 시절 고향 의성으로 낙향해서 의성에서 사교육 학원 운영하신 적 있으시죠? 서울학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서울에서 제가 조금 있습니다. 할게요. 예, 소문을 듣고 보니 그 의성 면에서 아이들이 읍까지 나와서 우리 학원을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이거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학부모들이 교육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이 학부모 교육 열정이 대단한데 이게 뭐 보통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구미가 지금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김영건 후보님 뭐 우리 보도 자료나 발표하신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교육 공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구미 교육을 혁신할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 공약에는 현재 구미에 교육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문제는 구미도 고교 평준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평준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민들과 협의해서 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됐고요. 제가 지난번 4년 전에 발표한 공약에 LG 과학고를 구미에 유치해서 구미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것과 지금 산동과 그 양포 쪽에는 고등학교도 부족합니다. 일반고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 시간 네. 30초 지났습니다. 자, 우리 아까 ASL
그 ML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어야지 유치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말한 아리백 말고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습니까? 자, 우선 ASML은 동아시아에 제조 공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 네 개의 나라,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중에 우리의 반도체의 성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인력이 고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ASML에서 한국이 재생에너지 부족한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재생에너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면 ASML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후보님 또 자,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심지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두 후보께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를 위한 입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세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는 출산 문제, 국가의 존립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슈어스타트라는 아이 보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 키우는 책임을 이제 부모에게 전가하는 시대를 벗어나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각종 저출산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합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의 민간 공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취업도 우대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늘봄 교육도 확대시키고 우리 정부는 늘봄 학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구가 국회에 가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출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포기했고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논란이 되니까 얼른 발뺌했죠.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는 법을 만들자는 그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출산 문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젠더 갈등, 남녀 갈라치기 하는 이 민주당에 맞서서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가 0.7 이렇게 되는데 세계에서 꼴찌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꼴찌에서 2등 하는 국가가 1.2 정도 됩니다. 우리가 너무 낮는 겁니다. 근데 이 저출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집안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 소득과 출산율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어쩌면 격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출산된 아기를 위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할 때 중산층 이상의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는 청년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해소해서 전반적인 그 출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서울이 0.6, 광역도시가 0.8, 경상북도는 1.0 정도가 됩니다. 지방이 오히려 합계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지방이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아기 기본소득제를 제안합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이것을 입법하겠습니다. 예.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쇠퇴, 소멸로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차등 적용 목소리가 큰데요. 법인세율 지역 차등 시 기업 신규 투자가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영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법인세 차등 적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크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LG BCM 공장을 유치하면서 직접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그것을 유치하는 과정에 구미시에서 토지를 50년 동안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 이용에 대해서 기업이 우선은 편하지 좋아하지만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후에 토지가 지가 상승함으로써 소득을 누리는 그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 보조금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지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약해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법인세 차등 적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재생에너지 100%를 확보해서 기업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새만금 산단에 지금 기업들이 미어터지게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법인세 차등 적용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태양광 5기가 생산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중국의 기업도 들어옵니다. 왜냐고 하면 중국이 미국의 IRA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한국을 중간 거점으로 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이 재생에너지 100%를 만드는 게 지방을 살리는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명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무월에 사시는 저희 아버지 48년생이신데요. 매번 저 볼 때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막내야, 내가 48년생으로 70대 중반이다.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세대가 죽으면 무월면 인구 1,500 정도밖에 살지 않는 이곳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지방 소멸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나마 구미는 도시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덜한데요. 읍면 동 단위로 들어가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농업 그리고 축산을 하시는 인구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구미에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법인세율 차등 적용은 지방 기업 유치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은요. 삼성전자, 테슬라,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들 텍사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법인세가 있고 주 법인세가 있는데요. 이 텍사스주가 법인세 제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법인세가 없는 텍사스로 지금 몰려들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 역시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제가 국회 가면 법인세율 지역 차등 입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구미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유치해야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세제 특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쏟아져 들어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에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4분이고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단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부터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영건 후보님,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공복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득권과 특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건 후보님 동참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입니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분리되어서 독립되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를 해서 삼권 분립되어 있는 다른 부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을 부당하게 탄압을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를 염려를 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일정 그러면은요. 시간이 다 돼서요.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셨죠? 누가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요. 아, 예. 민주당의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공천에서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소극적인 의원들을 죄다 비명 행사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이번 민주당 공천의 결과를 이재명 대표 불체포 그 부분에 연결시키기보다가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워낙 실정을 많이 하고 그 실정에 대한 심판 정서가 국민적으로 강한데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지 않은 의원들,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뭔가를 내놓고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투쟁했어야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시간이 다 됐어요. 결과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김영건 후보님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제가 꼭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또 한 번 올라온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그건 내용을 봐야죠. 많은 구미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질문 드립니다. 그것은 내용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TV 토론에서 저렇게 막연하게 우리 둘, 혹은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질문으로서 좀 적당하지 않아 보이고요. 불체포 그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저는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저의 권리와 양심에 따라서 행사할 것입니다. 아까 주도권 토론 그 ASLM 기업 관련해서 ML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R이 100만 갖추면 아마 그 기업이 올 것이다라고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해도 항상 우리 민주당께서 모두 반대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하면 법인세이나 반대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했고요. 불법 파업 두둔하는 소위 노란봉투법 추진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 유턴하는 기업들 세금 감면하자고 했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소극적이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해외 기업을 R이 100만 가지고 유치하겠다라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리백 하나 가지고 기업이 유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이때까지 계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느 국회의원도 구미에 대기업을 유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지. 네. 그렇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기업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구미의 국회의원들이 해보지 못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그리고 그만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행위를 해야 구미의 미래 50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미래 50년 먹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강명구 후보에게 대통령 시계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해서 요지는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요지는 작년에 강명구 후보가 어느 지역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고 그 모임에 간 뒤에 지지자 또는 캠프 관계자인지 하는 사람이 대통령 시계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지자는 그 검찰에 고발됐고 그러면 이후에 이 시계의 출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분명히 진행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로
구미 시민들의 걱정을 끼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빨리 수사를 받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건 후보님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연관되어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고리가 뭔지 정확하게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는 저를 지칭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지칭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연결되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소문만 들었다, 잠깐만요. 언론에서만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명구 후보가 참석하고 떠나간 뒤에 그 모임에서 강명구 후보의 지지자 또는 캠프 관계자가 시계를 나눠줬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보기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건 후보님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언론이 어디 언론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저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뭔지를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그분께서 대통령실 가서 받아온 시계를 저하고 연결 지어서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이게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듣고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경선 과정,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강명구 후보가 지역구를 옮기는 문제가 얘기가 나온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강명구 후보는 내가 지역구를 옮기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고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저게 시계가 결국 문제가 되면은 선거를 하게 되면 그게 이 지역에서 선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지역을 옮기게 되면 선거법은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통령실 방문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시계를 대통령께서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그 대통령실에 와서 받아간 시계를 제가 선거를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들이 주도권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자리 감소와 정주 여건 부족 등으로 구미시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미시의 경우 산업공단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청년 인구 유입이 곧 도시 발전의 핵심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 방안과 함께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 지켜주십시오. 청년 유출 문제는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년이 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문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나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에서 고교 교육과정까지를 마치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국공립대 지방학생 50% 우선 배정 제도,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미에 보면은 에코랜드에 가보면 초등학생들은 놉니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구미에서 놀 공간이 없어서 서울에 가서 놀고 대구로 갑니다. 구미에도 놀고 쇼핑하고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복합 쇼핑 문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청년이 된 이후에 나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역시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구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많은 기업들이 구미에 몰려오는 환경을 만들면 구미에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넘칠 것이고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서 구미로 청년이 몰려오는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청년들이 구미를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고요. 두 번째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또 일자리가 있더라도 살만한 도시가 아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정주 여건 문제입니다. 핵심은 교육, 의료, 문화입니다. 교육 어떻습니까? 우리 인구 4만 5천 명이 되는 양포동에 고등학교가 없고요. 초등학교는 가밀 때문에 모듈로 만든 조립식 건물에서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이거는 학습권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를 당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의료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구미에서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헬기라도 있으면 서울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우리 구미 시민들은 왕복 6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서울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발전 특구 공교육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산동 5개 공립학교 신설 또는 이전해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연계형 자율형 사립고를 반드시 유치해서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병원 설립하겠습니다. 쇼핑, 여가, 힐링 다 할 수 있는 스타필드형 규모의 복합 쇼핑몰도 유치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서 반드시 구미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구미로 결정되면서 직선거리 10km에 있는 해평면 주민들의 소음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군공항 쌍발 엔진 F-15K 전투기는 단발 엔진 전투기에 비해서 소음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산단 직선거리도 10km에 불과하고 구미역 시청과의 거리도 21km 남짓인데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명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신공항이 들어서는데 따른 소음 피해, 해평면, 산동업, 우리 주민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역구 양천구라는 곳에서 보좌관 생활을 해봤는데요. 거기는 김포공항 옆에 우리 신월동이라는 곳에서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신월동의 공항 소음 민원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항공기 소음 피해 예산법을 바꿔 이중 방음창 설치, 전기료 감면, 주민 공동이용시설 50억짜리 체육관들을 많이 지어봤는데요. 많은 법적 보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경험 살려서 우리 해평면 산동업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선 군 공항 이전 계획 수립 과정부터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모색해서 이전 계획에 만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 힘써서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김장호 시장님과 협조체계 유지해서 각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분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활주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 방향 설정의 근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대구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건 후보님 답변 좀 해주시죠. 주민들의 걱정이 실제로 큽니다. 염려도 많이 되고요. 구미코에서 설명을 할 때나 해평농협에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시청 앞에 항의 집회를 하러 갈 때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3번의 자리에 늘 주민들과 함께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인데 지금 옆에 계신 강명구 후보는 한 번도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미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누구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에 책임 있는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역의 현안, 주민들이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민들도 의견을 듣고. 근데 지금 이번 과정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먼저 습득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유리한 정보이든 아니든 공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영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도 각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하고요.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4분의 시간 드립니다. 구미의 기업들에게 있어서 아리백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LG 이노텍은 아리백 선언을 했는데 아리백 달성 목표가 2030년입니다. LG 이노텍은 구미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LG 이노텍의 전체 생산 공장의 60%가 구미에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애플에 공급하기 때문에 아리백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목표 년도가 30년도입니다. 몇 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쩌면 LG 이노텍이 구미를 떠나가야 될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LG 이노텍이 그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리백은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명구 후보께서 이 문제를 숙지하고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권 후보님께서 아리백을 매우 강조하시니 저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아리백 문제 들여다봤는데 저는 아리백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아리백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아리백 개념을 적용시켜서 우리 기업들 제 질문이니까요. 말씀하시죠. 현실을 부정하고 기업의 활동을 돕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기업에 강요할 수 없거든요. 기업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정치인인데, 기업이 이미 아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LG 이노텍이. 선언을 했는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관한 답변을 물었는데 상당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LG 이노텍이 구미를 떠나갈 고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답해도 될까요? 그 부분에 답변하십시오. 예. 아리백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이게 법이 아니에요. 개념이에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가지고 옛날 우리 유엔처럼 무슨 이 국제기구처럼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리백이라는 거는 캠페인의 일환이고요. 그 캠페인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캠페인이긴 하지만 기업이 구매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캠페인인데 구매 조건으로 그것을 거니까 이미 강제 조항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기업 구매자가 아리백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시점을 요구하고 그것이 하루하루 시간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그거 안 하고 공급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뭔 고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래처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야죠. 후보님 걱정하는 부분은요, 저도 탄소 중립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태양광, 수력, 풍력, 이거 지금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우리 수준의 이 원자력 갖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거를 100% 다 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죠. 이거를 지금 10년 점차적으로 안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3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다가오는 2030년 내에 아리백을 맞춰서 LG 이노텍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구미 경제가 돌아갈 수 시간이 있도록.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지금 아리백을 자꾸 강조하시니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방향은 맞으나 현재 대한민국 우리 국가가 가지는 100% 전기를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풍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왜 그러냐면 태양광은 일조량이 부족하고요. 풍력은 약해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그 모든 그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CF100 우리 원자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을 이용해서 저렴하고 아직도 안전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탈원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전기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구 후보님 탈원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반대하십니까? 아까 강명구 후보가 질문하면서 아리백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꾼다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선언하는 것이고 그 해당 기업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미에 있는 아리백을 선언한 몇 개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후보님, 재생에너지로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공급하는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전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주도권 토론이잖아요, 제가. 답변을 할 시간을 제가 보장을-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난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네, 답변할 시간을 30초 줘야죠. 답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아직도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은 신규 원전을 더 짓지 않은 것이고 원전의 폐기 연도가 끝난 원전은 폐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에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한 탈원전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우량 공기업이었던 한전이 수십조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탈원전 주장했던 각국의 우리 이탈리아나 여러 기업 우리 나라들 지금 한번 보세요. 다시 원전 가동하자고 환경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봤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리백만 주장할 때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방향성은 제가 우리 김영건 후보님 방향은 맞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년 안에 그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원전 7%로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수입하겠다라는 소리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게 우리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아리백만 주장하셨다가 정말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하는 그런 상황 생기면 우리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했다라는 주장은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은 선동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전기는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고요. 모자라는 전기를 생산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강화해야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려보죠. 구미시는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금오산, 낙동강 같은 매력적인 관광 자원도 많습니다. 문화관광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관광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경기 부양을 위한 관련 콘텐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우리 구미가 역사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야은 길재 선생,
박정희 대통령, 삼성전자, LG전자 정말 자부심이 느끼게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구미만의 스토리를 관광문화 자원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도계면 초전지는 신라불교가 시작한 곳이고요. 저는 초전지를 정부 지원받는 문화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불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불교 문화 성지로 다시 꼽혀야 합니다. 우리 선산은 야은길제 선생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리학의 본산입니다. 안동은 태계이항, 강릉은 율곡 이이 선생과 같은 것을 내세워서 유교 문화 관광지로 부각시켰습니다. 구미도 성리학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금호상권, 천생상권, 그리고 낙동강권 이 개발만 잘하면 정말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 태화강처럼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서 우리 구미 낙동강권 구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자산업,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강명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관광이란 측면에서 생각하면 저는 구미의 가장 아쉬운 점이 저 낙동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 빼놓고 저만한 강을 도심에 끼고 있는 도시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미가 끼고 있는 낙동강은 굉장히 가치가 큰 겁니다. 그런데 구미는 아직까지 저 낙동강을 거의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관광과 생태와 문화를 생각을 한다면 저 낙동강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겉에서 보면 퍼렇고 수량도 많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강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 강을 개발해서 관광 자원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낙동강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미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와 협의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입니다. 상류의 생활폐수, 축사, 오폐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논에서 나오는 질소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낙동강을 깨끗한 강으로 만들고 거기에 서울 젊은이들이 가서 노는 가평의 워터파크 같은 그런 시설을 낙동강 한가운데에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도리사, 초전지, 금오산 등을 연결하고 해평의 습지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당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발언 역순으로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제 진심이 얼마나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구미에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해결 못한 게 아닙니다. 알아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들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저 강명구,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책을 반드시 만들어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 시민 여러분께서 70% 압도적 지지로 만들어주신 윤석열 정부,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당은 3년은 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책임 있는 국정을 이끌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 국민의힘에 힘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 강명구에게 그 따뜻한 손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명구 일하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손에 꼽히는 예산통입니다. 제가 인희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고 옥계중학교에도 체육관을 짓고 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예산을 도와드렸습니다. 진평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도 제가 예산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산동에 도서관과 어린이집, 돌봄센터가 함께 들어가는 복합시설이 곧 완공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예결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를 하고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하는데 자그만치 6천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권은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제 구미 시민들이 저를 택해 주시면 저는 힘 있는 재선 의원이 됩니다. 구미도 정치 경험이 없는 초짜가 아니라 검증된 재선 의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아마 민주당 소속의 예결위 간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저는 예결위원장 하는 것도 제 꿈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이 4월 10일에 있을 구미시을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TBC의 홈페이지와 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